임진왜란이 터지기 전 백성들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논밭을 가질 수는 없었지만 소작이라도 붙이고 남의 집 품팔이라도 해서 생계를 꾸려가기도 하고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때론 중년이 들어 기근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당시 농업기술은 자연의 의지에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민심이 흉흉해지기도 해서 밀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았다. 그중 가장 고달픈 이들이 노비였다. 주인이 목숨줄을 쥐고 있었기에 그저 굴종하고 밥끼니 해결하는 정도로 만족해야 했고, 그중 다행히 사람 좋은 주인을 만나면 매질을 덜 당하고 손것이라도 귀히 여기는 자들도 간혹 있었다. 아주 간혹. 노비는 대물림 되었기에 평생을 노비로 살 수밖에 없었다. 어미가 그 노비면 태어난 자식도 당연히 노비일 수밖에 없었고 신분을 벗어날 방도가 없었다. 그런데 전쟁이 터졌다. 왜군이 명을 정벌한다는 구실로 조선을 침략한 것이다. 왜군들은 약탈과 살육을 일삼으며 북진해 왕이 도성을 버리고 몽진을 떠나 그 소식은 전국토에 퍼져 모든 백성들이 동요하고 패전의 소식만 연달아 들리고 있었다. 그 와중에 의병들이 일어나고 왜군들이 전라도 진출을 한다는 소문이 들자 군사들을 모집하고 군수 물자를 모으느라 관아에서는 정신이 없었다. 그런데 군사를 다 모았는데 채 1,000명밖에 되지 않았다. 용인 전투에서의 패배로 다 긁어 모아도 병력 1,000이 전부였던 것이다. 이 병력을 이끌고 전라도 방어를 위해 출전한 것이 광주 목사 권율이었다. 전주를 거쳐 지형을 살피던 중 이치고개에서 일전을 치르기로 했다. 의병장 고경명과 연락해 같이 연합해서 막고자 했으나 기백이 앞선 고경명이 이런지하에 거절 금산성 공격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공성전을 치렀으나 군사 수천을 잃고 부패하였다. 권율이 극구 반대한 이유는 왜군들이 숫자가 15,000에 달하는 대군이라 공성을 하려면 그 숫자가 동등하거나 배 이상이 되어야 승산이 있었는데 고작 7,000명에 달하는 의병들로는 공략이 어렵다 했던 것이다. 이제 남은 유일한 방어는 이치고개가 전부였다. 권율을 늘 그림자처럼 따르며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노복이 있었다. 총명하고 완력과 날렵함이 있어 노복이지만 늘 살갑게 대하곤 하였는데 눈치가 빠르고 영민하여 아끼고 중요한 일을 맡기곤 했다. 그가 바로 정충신이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그 어미가 노비이면 자식도 노비인지라 어쩔 수 없이 노비로 평생 살아갈 터였다. 그런데 굳이 목숨을 걸고 이 전쟁의 자원에 참여하였으니 그를 더 어여삐 여긴 것이다. 진산에 도착해 이치고개를 넘으려 한다는 급부가 전해졌고 다음날 새벽부터 왜군들이 총공세를 펼쳤다. 권율 장군이 오대산을 타고 기습을 시도하려는 왜군들을 저지시키려 군사 일부를 그쪽으로 보냈고 정충신이 정찰을 나갔다. 제1방어선은 황신이 맡고 있었고 이진에서는 권율이 진두지휘를 하며 대격돌이 벌어지고 있었다. 정충신이 몸이 날렵하고 빨라서 오대산 정상 쪽으로 내달렸다. 비록 미천한 천민이고 노비지만 이번 전쟁에 뛰어든 것도 권율의 인자함 뒤에
냉철함을 잃지 않는 태산 같은 위엄이 있어 그를 늘 존경하고 따랐기 때문이다. 한없이 너그럽고 한량 같았다가 곧고 대쪽 같은 위엄을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었기에 늘 그를 존경하고 그림자처럼 따랐다. 멀리서 왜군들의 창검이 번쩍이며 보이기 시작했다. 좋게도 수백은 되어 보였다. 왜군 정찰병 일부와 조어하자 그들 며칠 해치우고 득달같이 내달렸다. 그 와중에 오대산을 타고 내려오던 병력까지 합세해 쫓아왔다. 그때 외복해 있던 조선군들이 일제히 포화를 쏟아부었고 화살을 날리자 적진이 초토화되었다. 기습을 하려던 왜군이 되려 역공을 당한 것이었다. 그중 가장 두각을 나타낸 이가 어린 소년티를 갓벗은 정춘신이었다. 두려움 없이 적진 한가운데를 치고 들어가 번개같이 움직이며 적들을 베어버리니 일부 왜군 장수가 크게 놀라 그를 유심히 보았으나 이미 싸움이 끝나기 일부 직전이라 후퇴를 하였다. 적장은 수많은 전투를 치렀으나 조선에 이처럼 단신으로 휘젓고 다니며 피해를 입힌 조선군을 보지 못했다. 그것도 애띤 소년티를 갓벗은 모습으로 용감히 싸웠으니 그저 놀랄 뿐이었다. 아래 배티제에서도 수많은 사상자를 남기고 적장이 후퇴를 하고 있었다. 계속 왜군들에게 피하기만 했던 조선군들에게 육전 최초의 대승이었다. 승전을 하고 의주에 장계를 보내는 일이 급선무였는데 아무도 선뜻 그 길을 나서지 않았다. 호남을 제외한 대부분이 왜군들의 점령지였고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먹고 자는 것도 손수 해결해야만 했다. 죽음의 길이었다. 정충신이 스스로 가기를 청했다. 적진 한복판을 지나고 산과 들을 가로질러 끝없이 걸었다. 때론 왜군들을 피해 산길을 타고 걷다가 왜군 일부와 조우에 도망치기도 했고 몇몇 왜군들은 하는 수 없이 제압해야 했다. 수천리의 길을 끼니를 제때 챙겨 먹지는 못해 몰골이 퇴져갔고 거의 거렁배기 행색이 되었을 무렵 의주에 도착해 임금을 비웠다. 절망에 빠져있던 임금 선조가 대승을 크게 기뻐하며 천출이던 정충신을 면천해 주었다. 평생 벗을 수 없는 굴레 노비에서 드디어 양인 신분을 갖게 된 것이다. 후에 정충신은 권율장군의 사위인 이양복에게 보내져 학문을 배워 국가에 합격하게 된다. 후에 외란이 끝나고 조선통신사 행렬로 일본에 갔는데 이치 전투에서 참전했던 회장이 그를 알아보았다. 전쟁터에서 악연이었지만 그 스스로도 장수였기에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으니 우인으로서 그를 높이 산 것이 아니었을까. 그 후 승승장구의 이관의 난을 제압해 그 공로로 조정에서 안주 목사까지 올랐고 나중에는 구원수까지 올랐다.